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혈압이다, 당뇨 있다, 고지혈증 이렇게 맞게도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서 다 복합적입니다. 연세가 들고 하면 그래서 이런 표현은 복합 만성질환, 만성질환인데 고혈압 있는 사람이 당뇨도 있다, 혈압도 있다, 그래서 동반 질환이 같이 있다는 거죠. 고혈압 있는 당뇨에서 87.1% 고혈압도 이렇게 우리 비만한 사람, 뚱뚱한 것도 같이 우리가 내사성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상 지혈증이 경우가 많아요. 고지혈증 환자가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또 비만도 하고 이게 사실 복합적인. 그러니까 하나만 다 쓸 수는 없다. 고지혈증 약만 먹을 수 없고 혈압 약만 먹을 수 없고 같이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같이 동반되는 게 많은 이유는 내가 협심증이 벌써 심장에 병이 있어 혈관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혈압의 기준은 바뀐 건 없지만 혈압을 조절해야 될 목표 혈압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가게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 옆에 사람은 약을 먹고 좀 버텨보자 마시는 젊은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약을 먹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당 조절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당뇨 오래된 기간에 따라서 고지혈증 우리가 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기준이 또 달라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약을 안 먹는다면 난 고지혈증 약을 또 먹어야 되네요. 이렇게 하는 거 조금씩 달라요. 그런 기준들이 사람마다 내 몸에 기승복을 막 입는 게 아니라 맞춤형 옷을 입어야 된다. 맞춤형 생활 습관에서 운동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원인들은 이렇게 생기는 원인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잘 보시면 혈압이 높은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면 그리고 집안에 가족력이 내가 아버지, 어머니 다 혈압, 심장병 이렇게 병 있으면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면 당연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이를 내가 숨긴다고 해서 주민등록 신고를 꼭 한다고 내가 나이 든 거는 바꿀 수는 없고 내가 가진 부모님 조상 받으신 유전자 기질은 바뀔 수는 없죠. 현재로서는. 근데 나머지들은 내가 살이 쪄서 너무 비만해서 혈압이 올라갔다. 그러면 혈압 살을 빼면 혈압이 좀 좋아지거든요. 원인이 생긴 것들 보시고 짜게 먹는 건 안 짜게 먹고 술, 담배 안 하면 혈압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꼭 해라는 이유가 운동을 잘 하면 그걸로 땀이 빠지기도 하고 몸의 대사량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동만이 혈압을 낮춘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살이 빠지잖아요. 또 운동 잘하면 근육이 생기고 그럼 혈압도 또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면 아까 말했던 이 혈압만 그런 게 아니라 당뇨 수치 좋아지겠죠. 고지혈증 수치 이런 것도 다 좋아지겠죠. 사실은.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모든 우리의 심혈관계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디 더 좋으냐? 암 환자한테도 보면 암 환자 있을 때 칠 때 수치 지켜야 될 거를 보면 암 예방에도 운동이 들어가. 운동을 해라는 것은 우리가 식보, 흉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우리가 잘 신경 쓸 게 없이 건강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고 맨날 아프죠. 우리가 우울증도 걸리고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니까 온통 그래서 잠을 수면 부족 이런 것도 영향을 해봤습니다. 칼륨 섭취 부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선한 과일 채소를 말하는 건데 여기 신선한 과일 채소 안에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몸에 좋은 건데 이것도 뭐든지 칼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너무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다하게 많이 먹으면 과일 많이 먹으면 당뇨 확 올라가죠.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섭취 부족이라는 게 내가 못 먹고 양을 적게 먹을 때는 이게 필요한 양을 채우라는 뜻이지 너무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 뭐든지 적정량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모자라도 심장마비 오고 그 다음에 너무 많아도 심장마비 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몸의 균형을 일으키는데 칼륨 섭취가 좀 떨어지도 않는다. 여기 또 우리 혈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런 혈압 말고 당뇨도 똑같습니다. 아까 인자가 거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가식하는 거나 이런 인자들 스트레스, 운동도 강하면 짜게 먹는 거, 비만
나이와 가족력은 바뀌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당 조절에도 이 오는 원인들을 제공을 이렇게 하니까 이 원인을 또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 행동을 해야겠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너무 많이 먹거나 당뇨 환자들 특히 이제 그때까지 운동 습 행동이 조금 하죠. 내가 저녁에 야밤에 뭐 먹는 건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에 보통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모두 나이와 가족력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나머지는 다 거의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아까 했는데요. 그래서 많이 먹고 살도 찌고 그렇고 비만 특히 이제 우리가 패스트푸드 음식, 치킨, 맥주, 뭐 그다음에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 잘 보면 이상기질혈증을 더 많이 일으키는 원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때 뭐 맛있는 거 너무 안 먹을 수가 없죠. 중국 음식도 뭐 먹고 싶을 때 조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너무 저녁 밤에 늦게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밤이 되면 밤에는 악마의 유혹이 느끼 뭐 다시 자꾸 그때 땡기고 이걸 먹고 잠이 잘 오는 분도 있는 분도 있지 않은데 이걸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 그래 이제 다시 강론으로 하나씩 조금 볼게요. 고혈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혈압은 일반적으로 우리 혈압의 기준은 정상이다 아니다는 기준은 아직 바뀐 건 없습니다. 일반 혈압이 정상이다 하면은 120에 80 위에 120은 수축기 혈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혈압은 또 같이 조절이 되고 이걸 이항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 다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고혈압이다 하는 기준은 그렇게 140에 90 그러면 이제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제가 재서 말을 할 수는 없죠.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면 고혈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면 120에 90 나왔어요. 고혈압이다 아니다? 고혈압이다. 고혈압이다. 그 다음에 140에 80 나왔어요. 그것도 고혈압이다.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고혈압이라는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두 개 중 하나만 해도 우리가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한 번만 제가 볼 때 커피 달려왔거나 숨이 병 먹으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커피 숨을 끄덕거리고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는 분들은 혈압 확 높거든요. 그렇게 한 번만 재는 것 갖고는 말할 수 없다. 여러 번 흐름이 보고 이렇게 혈압이 높은 분들은 약 조절을 좀 더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혈압이 병원 오면 연대 그 기관에서 오기만 하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집에서 쭉 자가 혈압들을 흐름을 봐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24시간 혈압계를 받아서 일상생활 하면서도 보는 거는 여러 가지 진단적 방법도 되고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거는 한데 그건 이제 병원에 기관에 가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수첩에 조금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한 번만 갖고 말하고 흐름을 보면 저희들은 이제 조절이 괜찮네요, 잘 되고 있네요, 조금 안 좋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 번만 볼 수 없고 이게 최근에는 고혈압을 이렇게 몇 번 나눴어요. 밑에 정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고혈압의 전 단계, 그다음에 혈압을 주의로 이제 주의 혈압 이렇게 많이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한 거는 어떤 의미냐면 120, 80보다 참 밑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혈압군하고 여기 혈압군하고 여기 다 비교를 해놔도 정상 혈압보다 심혈관계 위험이 자꾸 생기는 이벤트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130에 85 이래도 고혈압이 아니라 하지만 일단 주의를 조심을 하자. 음식도 좀 조심. 무슨 내가 심혈관계 병이 있으면 약간 무슨 복용해야 될 수도 있어. 당뇨 환자, 무슨 심장병이 생겼다. 혈관에 협심증 스텐트 넣었다. 그러면 130에 85한테도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심장을 보호하는 혈압약, 그에 맞는 맞춤형 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상인 사람하고 한 5년, 10년을 지나고 보니까 여기 있는 혈압분들도 위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세분화시켜서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를 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기 들어와 있는 혈압 환자분들이라도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혈압이 아까 목표는 40에 90 미만 두 개 다 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콩팥이 나빴거나 당뇨가 있거나 벌써 협심 스탬프 같은 거 넣으신 분들은 130, 80보다 더 낮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맞춰서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을 주면 두 개 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못하니까 그러면 중간쯤 잘 맞춰서 중용을 찾는 거지. 이렇게 조절 그거 결과를 뒤집어서 말을 하는 내용들은 그냥 돼. 그렇죠? 중요한 게 위에 혈압이 내가 160, 90 이렇게 놔두면 그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160 보고 있으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위험이 있고 심장에 혈관벽을 자꾸 손상을 시키는데 낮추다 보니까 그때 160, 90이 아니고 보통 오신 분은 160, 50 뭐 이렇게 해요. 이해한 거라 여기 혈관이 탄생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탄생을 회복할 수는 지금 바로 없잖아요. 그러면 160도 좀 잡아야 돼. 그러면 너무 떨어뜨리지 않고 조금 낮추고 50 밑에 이하로 더 안 떨어질 정도의 적절한 혈압량을 좀 낮췄을 수밖에 없는 상.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런 거지 수치가 이렇게 조절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 우리가 혈압은 당뇨가 제일 더 무섭다는 원인 중에 우리나라에서 실명하는 1등 원인은 당뇨예요. 두 번째가 고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한방병성 뭐 이게 같이 가는 우리 망막 질환들이 이제 녹리장하고 같이 동반되는데 그래서 실명, 그 다음에 투석하는 1등 원인이에요. 그것도 당뇨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고혈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투석한 자 1년에 한 4만 명씩 나온다고 했는데 투석하는 세 번째 원인은 만성 상우체신 왜 조금 병이 다른 건데 그래서 1, 2등 항상 그 당뇨가 1등을 잘 다투고 2등이 고혈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너무 높아도 이 압력이 세지해서 뇌출혈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 혈관벽을 계속 우리가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나 한 10만 번 정도 돼요. 그 매번 압이 120에 80, 우리 정상 혈압이라고 120, 80이라는 혈압을 혈관벽 우리가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100년, 1000년 쌓이면 이 바위가 깨지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혈관벽을 파괴시키고 손상이 되면 구조가 우리가 흉이 났잖아요. 여기 상처가 났고 해서 그런 구조가 바뀌고 다시 재생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이 나와서 이 세포를 혈관 세포를 망치기 때문에 밑에서 뭐 폐각은 세포들, 뭐 여러 가지 세포들이 하고 그러다 붙어서 동맥경화도 많고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당뇨발 같은 거 다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한 번에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5년, 10년 쌓여야 이게 되는 거예요. 벌써 20살 이후부터 우리가 오래된 상수도가 생각해보세요. 결석 동덩이처럼 안에 딱 차갖고 그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끝까지 혈관이 갈 수 있는 거, 남자분 성기능 장애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혈압들이 콩팥, 망막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수다 혈관을 다 침범한다. 머리에. 그래서 왜 고혈압을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큰 연구 스타디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혈압이 정상인 사람하고 혈압이 높았던 사람을 높은 사람을 혈압을 잘 조절해서 정상처럼 만들어 보니 유지를 시켜서 한 10년 결사들을 해보니 페니언 같은 때는 30년을 그 지역을 아예 마을 미국에서는 아예 시골이니까 왔다 갔다 이동이 적은 걸 아예 30년 벌써 몇십 년 더 되죠. 50년 더 넘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이동도 적었고 이런 걸 조사하기 제일 좋아하죠. 그런 우리가 그 코어트라고 합니다.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는데 그래야 오랫동안 이런 3년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해보니 조절을 그걸 또 강제로 시킬 수는 없어요. 조절을 잘한 분들이 정상하고 차이가 거의 없고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차이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조절이 안 됐던 분 그냥 혈압이 높은 상태를 유지했던 분들은 일어나게 이벤트가 꽤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혈압이 높더라도 내가 혈압을 정상인처럼만 잘하면 합병증이 안 오지는 않죠. 그 정상인 사람도 뭐 뇌출혈도 올 수 있고 뇌경색도 협심증도 올 수 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올 수 있구나. 그 이용률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00%안 오게 하시면 없지만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혈압 조절을 혈압 잘 하자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고 그것도 어느 정도
막 러프하게 보다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훨씬 좋아. 그렇지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들면 위에 혈압은 딱딱해서 높은데 밑에는 너무 이항기 혈압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내가 심장이 박동을 한번 짜주고 나면 짜준 것이 수축기 혈압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늘어날 때는 짜준 게 없어서 혈압이 잠시 그 1초에 한 번 심장이 뛰면 0.5초가 짜준 거고 0.5초는 심장이 안 짜준 거예요. 그럼 0.5초 동안은 혈압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제로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제로 되면 꾸준하게 피는 머릿속에 가야 되고 다른 장기도 가고 그래서 특히 대동맥에서 큰 동맥이 탄성에 의해서 반동작용에 의해서 우리 용수철 이렇게 뭐탕 치면 핑 파동을 갖다가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것이 이항기다. 좀 표현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퉁 치면 다시 쳤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 그게 이항기거든요.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위 혈압은 높고 이항기 혈압은 너무 낮아요. 이게 탄성이 없네요. 탕하고 잘 넘어오는 것은 혈관이 그러니까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돼 딱딱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솔직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관이 좀 딱딱해서 우리가 혈관 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렇게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두 가지 다 잡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적정선을 두 가지 잡아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치료 받으면 이런 거에 감소시키는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심근경색, 뇌출혈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오늘 정답이 다 나왔어요. 여기 관리는 한번 먹어야 돼요. 어떻게? 이제 현혹되는 막 양파 먹으면 좀 혈압 좀 떨어지죠. 조금 그래도 많이 양파를 그러면 접을 짜서 얼마나 먹어야 돼? 그거 먹을 바에 딱 하나 먹으면 되죠. 이게 더 낫다. 그리고 이게 접이나 액기스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든지 그런 약이나 음식들 중에는 좀 독성이 있으니까 간에서 우리가 그 독성을 대사를 시켜주면 간에 부담을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약도 부담이 되는데 그런 약을 너무 그렇게 먹을 필요 없다. 그래서 흑염소도 먹는 거 처음엔 잘 몰랐어요. 흑염소 먹는데 흑염소 잡아서 흑염소 고기 드시도 된다 이렇게 했더만 되고 흑염소에다 한약장 온 걸 넣어서 접을 만든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간이나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면서 바이러스 같은 병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먹지 말라는 뜻이죠. 흑염소가 또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고 고기 드시는 건 먹어도 되죠. 그렇지만 내가 이제 그 액기스로 막 접을 만들어서 하는 건 부담스럽다. 그에 대한 좋다는 거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다 끝나 약보, 식보, 행보다 이 세 가지가 당뇨 있을 때도 똑같고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때도 똑같다. 약을 하기 전에 약물 치료를 보통 하는 것이 혈압이 높으면 스타트를 약을 같이 하면서 식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식생활부터 다 해서 사실은 좀 힘들죠. 우리가 열심히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하버드 어디에도 갈 수 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수 있잖아요. 그래도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젊은 20살인 사람이 뚱뚱해요. 우리가 말한 체질량 지수가 한 30 되고 그리고 짜게 먹고 막 밤에 치킨 맥주를 먹었던 애들은 혈압이 막 160, 160, 105 막 이래 나온다고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혈압약을 스타트를 해야죠. 그걸 자꾸 놔두면 그 자체가 뇌출혈 위험하니까 스타트를 하고 오면서 어떻게 운동 식생활 했고 이 친구가 몸무게를 10kg 뺐다. 그러니까 위 혈압이 한 10 정도 떨어져요. 수축기 10에서 20까지 떨어져요. 이항기 혈압 아까 그거는 5에서 10 이상 떨어져요. 그런데 운동을 또 하고 있잖아요. 운동하고 짜게 안 먹고 살이 빠지고 하면 식생활 이런 것만 피곤해 담배 끊었다. 술도 안 먹는다. 그러면 이외의 혈압은 한 30 떨어져요. 160 있는 사람이 130이면 또 이항 혈압도 105 했던 게 거의 20인가 떨어지니까 85 떨어지니까 소량의 혈압약 정도나 아니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이도 저도 혈압약 고지혈증 저는 살을 빼고 이제 그래서 더 안 떨어져 많이 안 떨어져요. 운동을 한다고 해도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고 내가 나이 들었는데 혈압이 운동 열심히 하고 짜게 안 먹는다고 혈압이 완벽하게 정상화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젊은
젊은 나이하고 나이 든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이제 그 수준을 갈 수 없다. 그렇지만은 약만으로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운동이나 식생활 요법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래서 오신 분들 우리 남자 환자분들은 심장 시스테도 했지만 술 한 잔 먹어도 안 돼요 하면 내가 안 먹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의 차이점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또 자꾸 이제 먹고 싶어서 단추산 한 잔만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계속 물어봐. 그럼 되고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알아서 하세요. 환자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집에 가서 한 말씀을 부인께 딱 하시면 야 먹어도 된댔대. 아니 분명히 먹어도 된다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환자분이 계속 와서 뭐 자기 의도한 대로 관찰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어떻게 인생을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먹고 안 먹고의 반주산 한 잔이라도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도 연구를 해보니 뭐 혈관계도 뭐 와인이 뭐 얼마 좀 먹으면 좋다는데 그런 연구들은 끝내는 그래도 해보니까 안 먹는 것보다는 안 좋던 거죠.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더 좋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수준을 넘어가려면 진짜 적게 먹어야 돼요. 남자들은 소주잔 소주 친다면 두세 잔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 잔은 한 잔 정도예요. 이렇게 남자의 술 소비 그 대사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먹을 것 같으면 더 먹잖아요. 우리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우리나라 술 문화 습관에서 옆에 친구가 야 먹네 처음에 안 먹는다 하면 덜끈하진 않아요. 아니 심장병이 오고 있어서 내가 진짜 안 먹기로 했어. 그러면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하다가 좀 근데 나는 혹시 먹었잖아. 그럼 그 이상한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말 안 친구 만나면 야, 뭐 먹네. 야, 먹어. 안 주고 이랬는다고. 그 분의 친구분이 의사는 아닌데 그냥 친구로서 한 표현이지. 그러면 또 휘말리잖아요. 그러고 또 한번 먹다고 이제 한잔 먹는 반병을 먹고 반병 한병 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몸을 루틴을 깨는 행동들이에요. 우리도 전날 회식이 있으면 좀 안 좋고 당뇨 환자들 안 좋잖아요. 몸의 루틴을 자꾸 깨는 거는 내가 몸에 좋은 패턴이 아닙니다. 루틴을 깬다는 건 그 다음에 먹은 이제 뭐 안주나 식사 같은 양도 바뀌어지고 그 칼로리가 높고 술 자체는 당뇨는 아예 또 안 좋잖아요. 반주라도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당뇨는 한번 조금 간단히 당뇨에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는 나이가 이것도 들으면서 아까 위험인자 생각하죠. 내가 부모님들 다 당뇨가 있으면 우리 자식들도 당뇨 있을 빈도가 높아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다음 우리가 식생활 습관이 요즘은 워낙 밤에 야밤에 뭐 많이 먹기도 하고 이 패스트푸드 또 이게 튀긴 음식들 이렇게 볶은 음식 중국 음식이 조금 대부분 그런 경우 많아서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인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나이가 내가 한참 내가 80대에서 당뇨는 거는 괜찮은데 50이나 60대에서 당뇨가 계속 땡기면 이게 좀 합병증이 빨리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 당뇨라는 거는 내 몸의 피 속에 혈관 피 속에는 당이 너무 높은 거고 결론적으로 이 피 속에 있는 당을 근육 쪽으로 당이 넘어가서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당뇨가 오래되면 자꾸 말라. 몸 속에 당은 높은데 피는 높은데 근육의 세포는 에너지원이 없어서 기근에 흐드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마르는 거죠. 지금 뚱뚱한 사람이 당뇨가 잘 걸리기도 하지만은 근육세포나 다른 장기세포로 가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 있고 그 다음 하나가 있어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단순히 혈당에 있는 당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운동 안 하면 어떻게 지방으로 바꾸죠. 그래서 이제 또 안 좋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운동을 하면 에너지도 쓰고 근육세포가 자꾸 쓰니까 근육이 붙죠. 우리가 이제 단백질 하되는 거죠.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지방으로 안 가고 단백질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근육으로 붙는 것이 살이. 요만큼 기름을 떼면 난방이 우리 전자제품 생각해보면 1등급 전자제품, 4등급 전자제품을 받으면 같은 에너지 전기를 써도
효율이 다른 거죠. 그래서 몸의 효율이 당뇨 환자는 떨어져요. 4등급. 그래서 그게 안 좋고 그걸 바꾸려고 과정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약도 먹어야 되고 당 조절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오래 당이 높으면 그 자체 합병증을 만들게 돼요. 우리가 모든 혈관에 혈당이 다 남아서 머리 끝에 발끝까지 다 오니까 합병증을 일으키고 혈관 내피세포를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오늘 혈압 환자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가 잘 넘어가서 그것이 단백질 에너지 원도 쓰고 근육 단백질로 축적이 돼서 근육세포가 유지되니까 우리가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으면 찐득찐득하면 균이 살기 쉽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뭐 너무 달 거 먹지 말라 여름 때 해 주고 조심해. 그러면 균 들어오면 감당 못해요. 균이 들어오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아서 처치를 하는데 몸 타고 어떻게 조금씩 혹 이런 데도 다 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뭐 힘든 거죠. 이 당을 피 속에 있는 당이 잘 흡수를 못하는 거다. 먹는 걸 줄여야 되겠죠. 제로를 줄이는 거. 음식을.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일반적으로 식단을 힘들지만 많이 먹지 말라 하는 건데 그런데 안 먹으면 에너지원이 또 너무 없으니까 칼로리를 맞춰야 되는 게 나눠서 먹고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처리를 못하니까 아까 지방으로 바뀐다거나 몸이 찡찡찡대겠다. 그러면 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 혈관 내피세포단 그런 내피세포를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정하게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피곤도 하고 몸무게도 빠지고 시야도 눈도 아까 허리고 이런 데가 오래되면 당뇨가 한 10년 쌓이면 여러 합병증이 머리 발끝까지 혈관에 관련된 병 우리 수명 연령이 우리가 이제 70세 하던 게 지금 80, 남자도 80세, 83세쯤 되고 많이 늘었어요. 여자분들 더 늘었고 신생아 때 어릴 때 사고 빼고 하면 실제로 거의 요즘 거의 90까지 산다고 봐야 되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래 사니까 나이에 따라서 혈압이나 당뇨 발생이 높은 것도 있고 기준이 또 엄격해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빈도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당뇨 환자 백이 1,500만에 육박하기 전에 500만이라는 시절에서 기준이 많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도 126 한 번 나왔다고 약을 바로 먹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 이렇게 나오면 조절을 해야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요즘은 당화혈색소, 요즘 이거 하나 꼭 기억해요. 당화혈색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당화혈색소는 홍복시했다가 내가 어쩐 날에 많이 굶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당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걸 갖고 조절 잘 됐다. 엄마가 말할 수 없는데 당화혈색소는 당 조절 정도를 평가하는 2개월에서 3개월 전까지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이 잘 조절되고 있느냐 6개월 전에 이제 당화혈색소가 뭐 8.9였는데 이번에 이제 6개월 지나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보니 그럼 2, 3개월 전까지 반대하지만 7점이다. 그럼 당 조절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럼 일반적인 정상 기준일 때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5.7에서 6.4까지는 이런 경우도 당뇨 전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절, 합병증 오면 이제 그때는 누구도 후회를 하고 목표 혈압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 좋겠냐. 홍국식당은 아까 먹는 양이 너무 전날에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식후도 보통 180 안 넘어야 돼요. 2시간에.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5% 미만 낮추면 좋은데 너무 낮추면 혈당이 오기가 쉬워서 나이에 너무 드신 분은 7% 정도 이야기를 가이드를 합니다. 근데 너무 예민하게 그걸 반응 드시면 내가 이제 나이가 90 다 됐는데 내가 지금 당화혈색소 6.5로 낮추겠다 하다가 큰일 나죠. 절강 와서 쓰러지는데 내가 살날 합병증이 쌓여서 오늘 날을 생각하고 이런 게 너무 엄격하게 하다가는 초과상관 태울 수가 있다. 근데 합병증 아까 눈 마지막 그래서 1년에 당뇨 환자분들은 1년에 2번 내지 4번 정도를 안과를 가셔야 되는 주기죠. 3 내지 6개월 정도. 왜냐하면 막막하게 변성이 오는데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치료만 해줘도 레이저 치료만 해주는 것만 해도 실명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이 되면 너무 안타깝죠.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안과 선생님 왜 왔어요 하면 눈도 침침한데 제가 당뇨가 있어서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안과 선생님들 다 아세요. 이거 워낙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당뇨한테 그냥 뭐 막막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냥 간단히
보고 가도 아직 뭐 좀 보세요라고 하면 이제 보는 거고 당 조절을 잘해야 좋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게 막막이 조기에 보입니다라고 그러면 무슨 치료해야 된다면 치료하시면 되고요. 그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내가 안 보인다 해서 가면 일단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치료가 넣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는 그리고 투석 우리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당뇨도 알고 있고 했는데 혈압도 높고 알고 있었는데 이 당 조절하고 이런 거 조절 잘했으면 투석까지 안 들면 나의 투석까지 그럼 모든 삶의 질이 확 바뀌어요. 우리 생각은 투석을 아직 보면 투석실에 가든지 세례 투석을 하고 4시간 정도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고 일주일에 3번씩은 보통 가야 되고 그러면 그리고 내 활동력도 떨어져서 직장이나 이런 것도 다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뇨 자체만으로도 안 좋으면 상체가 안 나요. 그럼 절단을 여기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만 딱 절단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혈관이 여기다 다 막혀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쪽에 이걸 그래서 뚫어주고 이걸 살리시고 노력해보지만은 혈관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은 막 모세혈관도 너무 안 좋고요. 그러니까 보면 마른 돌 소나무 앙상은 근데 피가 큰 혈관 뚫을 때 작은 혈관 뚫을 수는 없으니까 뚫을 때도 피가 안 가는 데다가 그래서 뚫어놔야 돼. 그럼 여기만 절단하면 내가 피가 안 나는데 상처가 내가 절단하고 되는 건 또 커지면 상처잖아요. 어때 안 나? 꺼내면 어떻게 돼요? 꺼내면 이 무릎 아래를 잘라요. 거기 당뇨 환자들 그러면 본인이 벌써 자기가 빠지고 저기 아치를 우리가 걸으려고 하면 요 이하 부위를 자를 수가 없어. 자르면 그 다음에 아치를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발목을 자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뼈가 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까지 안 가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뇨발 환자는 자기가 그런 발이 안 좋은 점에 한 번씩 잘 체크해 봐야 되고 어르신 자기가 눈도 침침하니까 발끝이 잘 못 봐요. 그리고 이 당뇨 환자는 아까 이상 감각을 잘 못 느끼고 처음에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가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욕창이 하상이 그 온돌방에 하상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누구 보호자 와서 보니까 그렇게 구멍이 파여 있고 뭐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자기가 당뇨 환자는 내 몸을 잘 꼭 한 번씩 못 보면 다른 같이 보는 사람들한테 봐달라고 해요. 꼭 당뇨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보는 거 좋습니다. 혈관이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손상이 왔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이런 큰 문제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경색, 협출증, 심근경색증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혈관이 머리 막히면 치매도 혈관성 치매도 오죠.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심장 CT를 보면 이렇게 혈관이 좀 좁아진 게 있어요. 그럼 약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좁아졌지만은 아직 시술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심근경색은 언제 오느냐? 조금 좁아진 정도 있을 때 하산 폭발하는 것 같아요. 터져서 이게 여기 요 정도 좁아져 있는 상태 이게 터져서 혈전이 하산제가 나오듯이 나와서 혈소 하나 달라붙어서 그 혈관 막아버리는 혈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동맥경화 찌꺼기가 바로 다 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휴하산을 만드는 게 목적, 휴하산을 만드는 게 목적 중에 아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들을 스타팅 계열이 그나마 안정화시켜준다.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약을 잘 안 먹고 하면 이제 돈이 많고 그렇다고 스탠드 넣어놔도 스탠드 넣어도 또 쌓여요. 근데 그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도망 사람은 말했던 거 안 되는 게 이게 하산폭발, 이게 노중에서 하산폭발을 막 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도 생기고 뇌경색도 폐관을 막아서 여기 요만큼 같이 입구 부위가 쪼개 끝에서 막히면 손상이 적겠지만 입구 올라가는 쪽에서부터 막히면 다 죽는 거죠.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당뇨 관리 아까 혈압도 낮고 쉽고 변함이 없어. 약 잘 드셔야 돼요. 뭐 운동, 식생활 같이 잘. 운동 당뇨 환자 어떻게? 많이 걷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육이 키워져야 될 때 내가 아까 말했던 이 당뇨 환자는 근육세포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걷는 거, 이런 거 다 좋은데 완전 자전거 타기 다 좋은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적절하게 너무 막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단 와서 또 쓰러질 수 있으니까
식후 당 자체의 혈당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낮출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한 번은 높고 한 번은 낮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 후에 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음식 먹었으니까. 그때 우리 보통 좀 10분 정도 피곤하니까 만삭 괜찮다 하지 말고 5분 처음에 운동 안 하신 분은 5분이라도 그러시죠. 5분 그때 보면 특히 남자들은 좀 좋은 점이 있어요. 5분을 시작을 안 했으면 문제인데 하면 5분 갖고는 안 해도 해. 그게 장점이긴 해요. 이제 10분도 하고 15분도 좀 더 해도 돼요. 그래서 저녁에 꼭 가능하면 운동을 좀 살짝 너무 자기 전에 다 하는 것보다는 걷는 게 중요하다. 그것만 해도 훨씬 식후당을 많이 끊어서 좋다. 그래서 밤에 야식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운동이 효과가 있을 때 진짜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자기 운동량은 4시간, 30분, 1시간 매일 하는 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조금 그 운동량에다 조금 적다 싶으면 식사 후에 5분, 10분 조금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 어머님들이 자꾸 막 밥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가려면 만삭 귀찮아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만 설거지를 제일 많이 순위를 갖고 오셔야 돼요. 우선 순위를. 설거지 하고 나면 못 나가요. 그래서 밥 먹다 땡하고 나갔다 와서 치우게 하면 그 다음 아침에 치울 수도 있지만은 순위를 바꿔야 돼. 내가 운동부터 안 그러면 여기 막상 계속 운동 못해. 자전거를 한다거나 이런 걸 적당하게 하시면 되고 이건 뽕찌기죠. 이상 지질혈증 막판에 가면 똑같아. 콜레스테롤이 이제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재료가 들어온 걸 간에서 대사를 시켜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아까 당이 들어온 것도 재료거든요. 일종의 다 지방 콜레스테롤 가기 때문에 단백질은 조금 지방 관련 시간 걸리시죠. 우리가 음식 당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을 보관을 어떻게 지방으로 보관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찌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요새 많이 먹어서 그런데 우리 요거는 기억해야 돼. 안 좋은 걸 LDL 콜레스테롤 하나 기억.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요걸 타겟으로 합니다. 얼마 정도 조절을 하려면 요걸 얼마 미만 낮춰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이게 LDL이 낮은 덴시티 밀도 리포프로테인. 저밀도 지방대. 그다음에 HDL은 하이, 덴시티 리포, 하이는 높은 게 되는 고밀도 지방. 요거는 좋은 거예요. 요건 안 좋은 거예요. 중성지방도 안 좋고. 중성지방은 우리가 음식하고 관계가 많고 패스트푸드 음식 튀기는 게 볶은 음식, 중국 음식들 그런 것들이 하고 기름진 것을 바로 먹으면 바로 올라가. 그래서 두 개는 사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사봐야 될 게 요거 LDL. 저밀도 지방대, 그 다음에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올리고 싶어도 올리기 어려워요. 이게 약제 개발한다고 다 실패했어요. 궁극적으로 올려봤자 올려냈는데 이것이 올렸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 어떤 검사 때문에 높으신 분들은 오래 살고 혈관에 영양이 좀 적다는 게 좋은 거로 나와 있지만 인위적으로 올려서는 별 의미가 없더라. 그 다음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인위적인 아니고 우리가 효과는 운동이 많이 해야 돼요. 주 5회 이상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연습 못해. 그 다음 하다가 돼 있긴 해. 술을 왕창 매일같이 포금을 하면 HDL 올라가요. 그럼 딴 걸로 죽죠. 강한 거는. 그 양이 소주 기준에 그때 논문에 했는데 소주 2병? 3병 정도가 위스키 위주로 하는데 그 정도 계산해 줍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아까 간에서 이렇게 당이 오거나 우리가 음식이 들어온 것 중에서 이 중에서 바로 콜레스테롤 지방만 먹었다고 바로 지방으로 이렇게 콜레스테롤 혈중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음식에 달달하고 가당류, 당도 많이 높은 걸 먹어도 약간 간에서 글루코스, 당 성분을 지방으로 콜레스테롤 바꿔줍니다. 단백질 식사 고기도 그걸 바꿔줄 수 있을 때 너무 많이 익력 남아도면은 간에서 대사를 해주는데 이 지방으로 제일 먼저 보통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굶고 놓으면 또 이제 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 지방에서 빼서 살이 빠지면 간에서 다시 글루콘 네오제네스 당을 또 쓰라고 에너지를 쓰게 해주는 게 몸은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가 요즘은
잘 먹어서 탈이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동치만 가는 거고 음식 섭취해서 이런 것이 콜레스테롤 남는다. 없어서는 안 되죠. 필요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치료? 그래서 검사를 여러 가지 있는데 홍총 LDL 이렇게 피동산 해보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약을 안 먹고 좀 보장하는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는 거죠. 요걸 보고 또는 제일 중요한 건 LDL 콜레스테롤을 보통 100 미만이 괜찮은 정상으로 보는데 아까 당뇨가 10년 이상이 됐거나 심장혈관벽이 있는 병이 생긴 사람은 더 낮춰야 돼요. 55 미만, 45 미만 이렇게 낮춥니다. 근데 그렇게 낮추려고 목표는 정했지만 다 우리 학원들 공부하는 건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누구 욕심을 내면 안 되지만 어느 미만까지 낮추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LDL이 빨간줄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혈중적 스테이크 넣으시면 됩니다. 신공된 뇌경색 왔다. 아까 55 미만까지 낮추세요. 근데 이까지 낮추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신공계 자꾸 재발하시는 분은 이거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보세요. 필요한 주사 같은 것도 다 나와요. 주사는 보험 기준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래도 약만 갖다 오죠. 그리고 당뇨도 복부 대동맥 당뇨도 한 10년 지나가신 분은 70미만 나왔죠. 옛날에는 이거 다 100미만 하면 된다 생겼다가 다 강화됐어요. 그러면 아까 이상 치질혈증 환자분도 확 느는 거예요. 목표 수치가 달라지잖아요. 옛날 당뇨 기준이 달라지고 혈압 기준이 달라지니까 인구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상 치질혈증 갑자기 기억도 늘었다고 신문뉴스에 나올 때 보면 오래 살 때 그것도 나이 본인인데 기준이 달랐어요. 이상 치질혈증은 이 사람의 기준에서 이렇게 타겟이 안 되면 이상 치질혈증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가죠. 유병률이 높아졌다고 하는 건데 피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HDL, LDL 요거를 타겟으로 좀 낮춰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다. 바뀐 게 없어. 약, 식사, 운동, 암 예방에도 요거 다 들어가. 똑같아. 우리가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약은 당뇨에 따른 적절한 약. 또 약도 종용을 하고 이상치질혈증 환자들도 약에 따른 고지혈증 약했고 또 혈압이 높은 사람 혈압 약도 기분이 깔리면서 내가 식사나 운동 관리가 같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래 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운동을 왜 같이 해야 되는 거는 몸이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활동할 수 있어야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고 여러분께서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수치를 잘 지켜서 이상이 헬스 모신 러닝 모신이겠죠. 뭐 이게 숨이 찰 정도 해도 되는지 사실은 운동에 나이 들어서 살을 빼고 몸을 만들려면 숨이 찰 정도로 해야 심폐가 좋아지는데 사실은 쉽지 않고 그러다가 심장병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있습니다. 숨은 안 차는 게 좋은데 가볍게 땀이 며칠 정도 돼요. 30분. 그러면 세게 하는 것보다 오래 하려고 하면 저강도 지속성. 혈액 검사 결과를 혹시 질문 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적정한 건지. 좋은 콜레스테롤 147, 중성지방 168, 고밀도 지방, 아까 좋은 콜레스테롤 40, 좋은 콜레스테롤 40이면 높은 건 아니에요. 조금 그런데 좋은 건 남자들은 55 이상 돼야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연세 있으면 요 정도 나와요. 사실. 그다음에 저밀도치 담백은 80 나오는데 요 정도면 나름대로 수치가 나쁜 편이 아닌데 약을 드시고 있는 걸까요? 보시겠습니다. 드실 것 같은데 이 정도 80 나오잖아요. 스탄틴. 이제 그거 약 드시고 계세요. 약 드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 안 먹으면 나이 있는 상황에서는 130 이상 나올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래서 요 정도 약을 잘 드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병이 아까 없기 때문에 타겟에는 요 정도 그냥 하면 수치가 나쁘지 않다. 고맙습니다.